731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7월 18일 이널리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25대 강대국로 VOA CF1 차이나 옵저버 차이나 인사이트 프랑스 24 퍼스트 포스트 DW 알자지라 밀리터리 쇼 성렬영, 유정복, 한동훈, 추부길, 이성모, 시너커, 슬기로운 캠핑 생활. 자, 오늘은 가볍게 종교, 사회, 문화, 슬기로운 캠핑 생활, 시너커, 미국산 체리, 이성모, 더 키프니스, 리멤버, 주연 자유, 시티 글로벌 투어. 왜 우크라이나는 전쟁 위에 춤을 추는가? 네. 메아리 들려요? 오. 그래요? 에코가 있어요? 딜레이를 좀 시켜야 되나? 네. 하여튼 간에, 예.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이렇게 하기 전에 그저께 인드라가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인가 기억이 안 나네. 예. 꿈을 꿨는데 지갑을 도둑 맞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꿈 해몽가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개꿈은 거꾸로인데, 예.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나간다는 얘기고, 지갑이 뺏기면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면은 손실을 줄인다, 돈을 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도둑맞는 거를 제가 뭐냐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광장에서 외국 여행 나왔는데 한국 습관을 가지고서 그냥 지갑하고 휴대폰인가 뭐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데 그 누가 자꾸 막 달아나는 거예요. 잡아라 하는데 아무도 안 잡고, 그래서 결국은 꿈에서 깼어요. 깨자마자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뜨려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샀어. 한 2.6% 떨어졌잖아요. 샀는데 더 떨어진 거야. 한 1%. 그래가지고 1%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한 5만원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딱 지금 팔면 수수료 빼고 0원이야, 0원. 플러스 마이너스 0원. 거의 정확히는 한 500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냥 그래놓고 보니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뭐 미국에서 압류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한 3억 불 정도 된다 그러고, 지금 뭐 셀시우스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많이 팔고 매도하고, 지금 인드라 생각엔 7월 25일 정도까지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털고 가는, 비트코인도 한번 털고 가주는 그러한 것이 좀 있어서 제 예상이에요. 제 전망은 일단 7월 말쯤에 일단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가 8월 좀 오르고, 그러니까 7월에 뭐 이렇게 뭐 연준에서 올린다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한번 바닥 쳐주고 8월에 좀 올랐다가, 작년에 딱 그랬거든. 6월 15일부터 쭉 올라가지고 8월경에 고점 형성한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11월부터 폭락했죠. 아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되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가지고 있고, 한 내년 한 3월부터, 내년 2월, 내년 3월
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들은 뭐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인드라 인간 지크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무바연님, 달달님 어서 오세요. 네, 소베트님, 햇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메타세콰이어 스기로운 캠핑 생활. 여기 좋네요. 이 휴양 장태산 무료야. 입장료가 휴양님이 주차료도 무료야. 근데 민들아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가자 그러면 다 가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휴양림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중2병 딱 되면 중2병 딱 넣으면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애들 자체가. 저는 가고 싶지만 애들이 안 가기 싫어하니까 딱 중2 때까지만 즐기세요. 애들은 애완견이나 그 고양이가 아닙니다. 애들은 다 중2만 되면 이제 가기 싫어합니다. 좋네요. 이거 한번 애들아 여유가 되면 가고 싶습니다. 장태산 이런 거 제주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20년 동안 잘 갖고 놨어요. 관리도 깨끗하고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시너커 폭우로 일부 실습된 노들섬 제가 가봤죠. 집에 인드라 집하고 되게 가까운 데인데 그걸 가본 적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육점 블루맷집 이런 것도 있네요. 저 위에는 장태산에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경관 주변 화장실 주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체리산 미국산 체리 양평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는 양평이 아니라 가평에 사는 경기도 가평에 사시는 분이죠. 대학교에서 여전히 공부 중이신데 숙대하면 제가 좀 알죠.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숙대 뒷문에 청파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말리동 고개라고 하는데 제가 그 청파 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다녀가지고 숙대 근처를 제가 잘 알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어. 그럼 뭐 보통 프랑스, 이태리죠. 미국도 빠질 수 없고 멕시코야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고. 튀르키예가 의외로 관광지여서 굉장히 먹거리도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데고. 뭐 영국이야 말할 나위 없고. 뭐 태국이야 뭐 또 동남아시아에서 이름나는 곳이고. 일본이 이렇게 그래도 11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저게. 일본이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행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한국이나 일본이거든요. 일본 여행객들의 거의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이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왜 해외에 나갔을 때 보고 싶은 것들을 한국에서 기대해야 되는데 좀 더 세계화해야 된다. 세계화. 한국의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세계화라는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송영길 정부 미션이 세계화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승모, 인드라가 인정하는 원탑이죠. 그래서 세계
축구 팬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기자들과 이렇게 연결 인싸력으로 치면은 이성모 기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축구판에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난무하고 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기자다운 기자가 없는데 이성모 기자는 인들아가 인정하죠. 참고하시고요. 강인이가 잘하길 바라고, 민재도 잘하고, 흥민이도 없으니까 토트넘 잘하네. 네, 흥민이가 이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브, 그 다음에 이제 뉴진스는 코카콜라, 아이브는 페슈콜라. 요즘 잘 나가는 그 아이들은 어디 갈 거야? 아이들은 그러면 뭐 아이들은 칠성 사이다인가? 야, 아이들 칠성 사이다 하나 찍어라. 네, 칠성 사이다. 자, 말씀드리고 싶고 제로콜라는 아니고 칠성 사이다. 이건 이제 코카콜라 건강함은 역시 역대급은 이 일본 황금 시대 코카콜라 광고죠. 요즘 이런 광고를 못 찍어 일본 애들이. 그 다음에 KB 엔터테인먼트 탑 저 뭐야 호네레드 여전히 지수가 독주하고 있고, 하여튼간에 이거를 보면 지금 2023년의 K-팝 특징은 여성 걸그룹이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그 BTS가 개인 활동 중이잖아요. BTS가 개인 활동 중인데 뭔가 BTS 개인별 선호도가 뭔가 여기서 좀 갈리는 게 있다. 역시 그 정국이 뭐 지민이 뭐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구나 볼 수 있고, 랩몬스터 RM 제 인기가 없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어저께 이제 마을버스 탔는데 초등학교 여자 2명, 남자애 하나가, 여자애 하나는 저 블랙핑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애가 야, 너 블랙핑크 스타일이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국에 신곡 나왔네 뭐 이러면서 딱 보여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자애가 BTS 실렸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질렸어. 하여튼간에 요즘 그 초등학교 애들 그 얘기하는 거를 버스가 막혀가지고 마을버스 왜냐면 그 여기저기 차단된 게 많으니까 마을버스가 30분 기다렸어요. 20분 동안 계속 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 3명의 대화를 지겹게 들었는데 지겹지는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뭐 좀만 나오면 몰라 아주 간단하게 나더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성균관대 출신 거 나도 뭐 보면서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애들도 하여튼 간에 학부모는 자식 자랑,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 자랑 합니다. 중2병만 돼도 부모 얘기 안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자랑 합니다. 애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우크라이나.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우크라이나 포크송, 총 들고 노래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이네요. 폼나네요. 전투 보이고. 이 친구는 저 미국 친구 같은데 간단한 미디로 이렇게 고양이송을 만들어요. 얘들아 고양이 좋아하잖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고양이 탑10.
생긴 것도 고양이 같아. 이 고양이 송 아주 좋아. 이런 거 인드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떠한 전통 무용이죠. 그건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커버 댄스 이런 거 일일이 다 보는 주연 인드라 하도 주연하니까 주연 자유하니까 인기도 없는데 주연 자유 700만에서 멈춰가지고 조회수가 없는데 인드라 때문인가요? 댄스 크루팀 리멤버 한글로 또 이렇게 유튜브 제목을 채널 제목을 달아주신 분답게 인드라 하도 주연 프리덤 따라 하니까 고맙습니다. 주연아 인드라 때문에 이렇게 커버 댄스 하나 만들었다야. 모스엑스 주연 인드라한테 뭐 떡 하나 줄 거냐? 아무튼 다른 분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냥 왜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중에 춤을 추는가? 뭐 이것이 우크라이나였다. 그렇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응원하는 거죠. 서포트하는 거죠.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아있다. 소중하니까.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죠. 한국만 해도 지금 한국의 상당수 학과는 러시아 학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학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특히나 이렇게 자유파시오 반정민주당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위주로 하고 유튜브에서는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이 러시아를 은근하게 지지하고 있고 일부 국유본 귀족들도 러시아를 응원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 대 러시아의 대리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자 편을 들거든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하면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좌우익 파시오들이 미국 대 러시아 이런 구도 대리전 양상 구도 러시아가 대리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쏙 뺀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들게끔 만드는 이 좌우익 파시오 프레임이 있어요. 가짜뉴스 음모론,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 한국에서는 러시아 억가고 판이고 우크라이나 학과가 없죠. 유튜브에서는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들이 러시아 편들이죠. 일부 귀족들조차 우크라이나 편들이죠. 뭐 한국 찌라시는 저는 안 보지만 말할 나이가 없고 반정휘장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K-POP 댄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GD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월특남 AI 그리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탑5 아제너드 AI 뉴스 더 시그렛 소프트 디 유니버스 지구 한편은 홍수 다른 편은 폭염 화재. 우선 지금 그 AI 이슈가 시들어졌다 라고 이들아 생각하자마자 어저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무언가 그 엘리트 팀 무슨 영화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여기저기에서 사람 뽑아서 초 엘리트 팀 뭘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뜬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AI 분야에서
좀 이렇게 잘한다 라는 친구들을 좀 모았어요. 모았는데 인드라 보니까 중국계가 좀 있고, 그것도 한국계로 의심되는데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김닷컴 얼굴을 딱 한 김닷컴이라고 하더라. 김닷컴 장명법은 한국애 같은데 이게 또 그 비트코인처럼 미국애인데 그냥 일부러 케이팝 팬이기 때문에 김닷컴 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애가 하나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쪽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계로 보이는 애 이름이 좀 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구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수학을 통해서 푼다. 뭐 이러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2030년에 AGI를 초지능이 나온다. AGI 시대가 온다. 멀티모달 시대가 아니라 초지능의 시대가 온다. 2030년이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이슈가 됐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였다 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는 수학으로 푼다. 그러면서 우주의 본질 뭔가 이런 거를 AI에게 기대하겠다. 왜냐하면 AI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뭐냐면은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 CEO의 택배 기사부터 AI가 되는 게 아니라 CEO부터 예술 분야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부터 AGI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만약에 그러한 어떤 원리를 발견한다면 세계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대 물리학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통립장 이론, 양자역학과 중력장 이론을 합친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런 어떤 것들을 만약 AI가 제시할 수 있다면 다들 인정하겠죠. 그러한 것들은 당장 AI가 인류에게 위협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한다. 이런 데 착안한 것 같아요. 머스크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AI에게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오픈 AI는 그런 걸 지향하는데, 동시에 일자리 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픈 AI는 감당하면서 가겠다는 건데, 단계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샘 알트만 노선을 지지하지만, 뭐 이런 어떤 그 자유우파 일론 머스크의 방향도 저는 지지합니다. 저쪽에 구글의 자유좌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쪽도 지지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승부하겠다. 유튜브 정보를 시각 이미지, 유튜브가 장점이니까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어쨌든 저는 어떤 이러한 면에서 하드웨어적인 AI는 이 셋이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AI는 큰 자본 없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천재들이 나오겠죠. 그건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드라가 딱 일론 머스크가, 왜 인드라는 2040년으로 봐요. 2030년대 AGI 안 온다. 제 지론은 그거잖아요. 왜냐,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 봐야 6G가 나와야지. 6G. 저는 7G가 나와야지 AGI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6G도 안 나왔어. 근데 6G 지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해보니
2030년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스스지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저게 돼야 돼. 스스지가 일단 돼야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은 가지고 있어. 지금 근데 못하는 이유가 교통법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선통신이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이러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쵸? 근데 저게 6G가 된다. 지금 6G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예. 6G가 구현됐다라는 건 아주 이상적인 상태였을 때 그런 거라면, 예, 지금 5G다. 6G가 됐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5G의 이상 형태를 즐기는 거다. 지금 우리는 5G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아마 4G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상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니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40년대에 가서야 뭔가 제대로 된 가상현실 게임, 네, 이러한 것도 그리고 구현되고 테슬라의 그런 어떤 자율주행도 저는 20년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G 정도가 나와야지 안심하고 자율주행 핸들 넣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흑토님 어서오세요. 20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속도가 느려, 제 입장에서. 예. 가상현실 게임 즐기려면 그냥 화면빨에 그냥 정보가 꼭바로 전달되려 해가지고 실감나게 하려면 20년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뒤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예. 기본수급제다. 예. 그래서 이들을 강조하는 김종화표 기본수급제는 뭐냐? 기본수급, 응? 이러한 AI 기술이나, 예, 이러한 속도, 그 다음에 다양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러한 IT 기업, BIT 기업에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세금을 받아서, 재원을 받아서, 예, 기본 숙제를 뿌려야 되는 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수익이 있는 곳에, 재원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고, 그거를 세계인에게 뿌리는 거죠. 그걸 지금, 예? 좌익파시오 박정희당이나 지명이처럼 부동산세 과세 붙는다? 아니 AI 시대에 부동산 소유한 사람이 손해면 손해를 받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이 그런 깡통 경제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나라 재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식 기본숙제는 근본적으로 파스입니다. 파스즘. 나라를 망치고 여러분을 깡통차게 만드는 잘못된 거예요. 김종화표나 셀마트나 기본숙제가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하든 일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기본숙제를 준다는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최저임금제 철폐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기본숙제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19세기 농모제 시대가 아니에요. 21세기입니다. 구라로 판명난 그러한 낡은 수고통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미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철수형이 맞아요. 개념이. 네, 법체계를 미래에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요만한 거예요. 쥐덫을 놔야겠네.
그래서 이 6G, 그래서 지금 현재 6G에 앞서가는 6G, 7G 앞서가는 나라가 10개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AI 쪽은 AI 뉴스는 샘 알트만이죠. 네. 그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I 그리드는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이 여태까지 샘 알트만만 마서만 견제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나오니까 샘 알트만 쪽으로 또 잠시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요소를 보여주네요. 샘 알트만이 일론 머스크 딱 수를 보고 이제 대안을 나온 거야. 팀을 만들겠다. 핵심은 팀이니까 엘리트 팀을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지구방위대 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탑 15 이제 우주 비행 중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런 미션을 받아가지고 우주 진공 상태에서 중력이 없을 때 어떠한 실험들이 있나 15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바이러스 같은 게 더 치명적이다. 바이러스 SF 영화에 많이 봤죠. 그다음 아제너드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우리의 기억도 홀로그램인가? 이 홀로그램 우주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진 개념입니다. 홀로그램 우주론과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장 미세한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플랑크 함수, 이쪽은 힉스 보존 입자 이런 식으로 그 이하는 못 보는 거예요. 그 밑바닥 더 못 보니까 관측이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어.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플랑크 함수조차도, 그 다음에 힉스 보존 입자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했지 못 봤거든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 힉스장이라고 양자장이 뭔가 이 양자역, 그러니까 저는 아인슈타인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어떤 거냐면 확률로 분포되는 것들 밑바닥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서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언가 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역시 궁극적인 것은 아닐 거다. 상대 진리다. 뭔가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론적으로 이렇다. 파일럿 웨이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힉스 보존 입자 같은 것들을 설명을 잘했어요. 수영장 이론으로. 뭔가 왜 디아블로 지금 망한 게임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뭔가 접촉하면 뭐라고 하지? NC 갑자기 NPC하고 접촉하면 상호작용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어쨌든 상호작용을 해야 질량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안 한 빛은 질량이 없어요. 무언가 이렇게 딱 이렇게 충돌하고 마찰을 해야지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게를 중량을 느끼는 것은 이 중력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 느낄 때 우리가 거기에 무게감을 지니죠. 예. 만약에 이러한 마찰이 없다면 그렇죠? 둥둥 떠다니겠죠. 예. 무언가 상호작용해야 질량이 생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영장 그러면 이 양자역학, 히스장 금방 이해가 돼요. 이런 것만 알면. 그런 거 막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수영장 상호작용 하면 질량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우주면지 현자타임즈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관심 있지 대중적으로 뭐 여러분들 천문학하는 사람 아니면 관심이 없죠. 그냥 이 친구 우주면지 현자타임즈가 자기 얼굴 깠네요. 이게 중요하다. 지금 뭐 이렇게 꽃미남은 아니지만 재밌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어떤 기후변화 하면 한국은 지금 맨날 그 정치 싸움만 하는데 그것도 뭐 불가피한 거죠. 어때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예, 지금 저 스위스하고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는 화재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우니까 운전비 때처럼 화재가 연이어서 나오고 뭐 캐나다에서 이미 불났던 적이 있죠. 또 다른 한쪽에서 뉴욕주, 버먼트주, 한국, 인도, 일본에서는 홍수 이런 현상이 더 잦을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지구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저는 제 생각에는 세븐지까지 나간다면 현재 그 기후 예측이 가장 어려운데 세븐지까지 나간다면 인간이 기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인드라는 그 기후 음모론에 대해서는 별로 지진 음모론이나 이런 걸 신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유체역학이 기체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트기류하고 연관이 크다고 늘 강조했잖아요. 이 장마전선도 결국은 제트기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류가 제트기류나 이런 것들을 제어 가능한다면 트루먼쇼처럼 트루먼쇼는 일부분의 어떤 영역만 가능했지만 제 상상력으로 보면 세븐지까지 나오는 인류의 기술이 가능하다면 지구의 기후를 제어가 가능하다. AI에게 묻고 해법을 제시하면 기후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 AI의 그 핵심 책임자가 AI에게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걔가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 AI에게 물어본다. AI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AI 말대로 하면 기후변화 대책은 없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세븐지가 나오면 그리고 AI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계산이 끝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다른 것들이 다 나갈 테니까 그럼 기후가 제어를 가능하다. 지금이야 지금 기술로도 태풍의 이동 경로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뒤면은 인드라 생각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엄청난 대륙주가 기뻐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인드라 상상력으로 따지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친환경 운동가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가 가장 친환경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친환경 국가입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예. 오토기어 1분 미만 한동훈 최민시각 차이나 옵저버 게말루 스타 알자지라 차이나 인사이트 파이널 프렌지 그 다음에 머니 마크로 1분 미만 한전 참가하시고요. 한전 고객센터 123 분리납부 해야죠. 한국의 찌라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60년대 3000년까지 부자 되는 나라. 이거 이제 통계에서 흥미로운 게 여러분 이 통계는 어떤 거냐면은 투입 산출의 기준이 든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원과 인구, 영토 이런 걸로 투입 산출 딱 때려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제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인들아 볼 때는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해야죠. 기존의 그 어떤 투입 산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면은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나라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없어요. 2050년대만 가더라도 나이지리아, 이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인구 1억이에요. 그렇죠? 인드라가 뭡니까?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주장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인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또 인구 저쪽 그 정치면에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령화 현상으로,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미국 모든 나라의 현상이거든요. 선진국들은 다 인구가 청년 인구가 급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1억 3천만 명인가 그래요. 근데 절반가량의 8천만까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들아 통계를 쭉 보는데 3000년까지 통계를 쭉 보는데 갑자기 2070년인가 80년 이들아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늘어나는 거야.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말이 돼요? 그건 자연 증가가 아니야. 이들아 볼 때 무언가 주변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닌 한 일본이 8천만 됐다가 다시 1억 3천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그건 뭘 의미하죠? 뭐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운다.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 서울의 휴지가 거기 뭐 일본 배두나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보면은 서울 거리에 일본 말로 돼 있는, 다시 식민지가 된다. 문전비 좌이파쇼 발정 놓으면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그런 개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인드라가 좌이파쇼 발정미당 발정 놓으면 문전비 때려잡고 발정이성 때려잡고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싫어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 파니 파시즘 반대합니다. 한동훈, 뭐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 많이 했죠, 얘들아. 그래서 뭐 이제 두 잡살에 비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 안타깝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능력 있는 양반인데 까도남. 근데 70년대생이에요.
하기로는 여전히 저는 철수형, 뭐 세훈이 형은 인드라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종신제 서울시장이었으면 좋겠고, 원희룡 이제 두 명이 유력하다. 빠찡고, 부산 철수, 제주 희룡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력하다. 뭐 인드라 전망이에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인드라는 조금 더 인드라의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인드라가 또 너무 요즘 좌우익 파시즘을 너무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드라는 너에게는 좌우익 파시조가 있는, 너에게는 정말 단 1g도 좌우익 파시조가 없냐?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있겠죠.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78대 22로 교묘하게, 물론 저는 자유우파나 자유좌파를 지지하지만, 인간인 이상 또 인간의 어두운 면, 폭력성, 이기심, 무언가 좀 이렇게 결벽함, 인간의 나태함, 게으름, 그다음에 인간의 실수, 신이 아니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그다음에 어떤 힘이 없고 부족한 거, 이러한 것들이 뭉치면,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어두운 면을, 인간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에게 없나? 있겠죠. 그게 78대 22가. 78%는 무언가 이렇게 자유좌우파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22%는 뭔가 인드라의 어두운 면이다 이거죠. 그건 인간의 부족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그친다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일단 인드라 자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드라 자신과의 소통, 인드라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인드라가 그 아임 프로그램 소설 쓸 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썼어요. 정말로 내 자신을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써봤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한 커다란, 정말로 도움이 됐어요. 저를 위한 소설이었어요.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아이 프라울럼이 위한 소설이 완전히 나를 까발렸어요. 나의 출세욕, 여러가지 명예욕, 성욕, 여러가지 여러가지 욕구, 욕망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을 남김없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좀 더 사람이 겸손해지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물론 맞았었지만, 어쨌든 제가 막 이웃분들 일부에게 좌우의 파시오를 배격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옛날에도 이렇게 기지대야, 그러니까 인드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옛날에 자유 파시오 시절에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인드라를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나타샤가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지. 인드라가 막 나타샤한테 막 그랬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좀 대단한 친구들의 인드라한테 견뎠으니까요. 어쨌든 좀 더 제가 좀 부드럽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자신과 먼저 대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기어, 아이오닉, 좀 아이오닉 이렇게 됐나요? 이론가들이 또 오토기어님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현기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오토견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 아직까지도 국산차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어떤 생각이 그거잖아요. 왜 현기차가 국산 현기차가 해외에서 파는 거하고 국내에서 파는 게 해외에서 파는 거는 더 좋은데 국내에서 파는 건 질이 낮다. 뭐 이런 어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번 편견이 생기면 바뀌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씀인 것처럼 그럼 아이온 이런 것들을 아시면 오토견님 방송 좀 보시면서 자신의 과학적 의견을 보충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오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같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 주식 다 사가지고 배당금 먹었잖아. 어차피 본전이었지만 어차피 저는 뭐 연말에 다시 배당 노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현기차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기아차, 현대차 삽니다. 배당주의니까 현대차 본주를 안 사고 배당이 좀 배율이 높거든요. 현기차, 현대차 그 2가 있어. 1보다 2가 더 배당률이 좋아요. 현기차 우선주 2, 1, 2, 3 있어요. 우선주 1, 2, 3. 그 중에 제일 배당률이 좋은 게 우선주 2예요. 2. 그거 살 의향이 있습니다. 연말에 딱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요거 굉장히 재밌어요. 러시아 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 이거를 이제 뭐 다른 거 없고 러시아의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러시아의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나머지 뭐 임금 수준이야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그만 보시면 되고요.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나 옵저버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 쭈꽁경제 분석 유튜브 채널로 추천한다. 무언가 여태까지 차이나 쭈꽁경제 것들은 정치 우선이어가지고 뭔가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쭈꽁경제 당장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신뢰성을 좀 덜한 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매일같이 쭈꽁 현재 경제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딱딱 얘기하니까 신뢰가 가요. 그 다음에 현장 인터뷰,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까지 있고요. 근데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 시민의 입장에서 쭈꽁 경제를 얘기하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쭈꽁 경제를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반중 파시즘도 비판적인 사람이잖아요. 반중 파시즘. 내공시 파쇼 정권과 자유 파쇼 정권과 중국 공산당과 중국 시민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아마 그 중국인 일반을 막 이렇게 매도하나 이런 건 중국 반중 파시즘이죠. 일본 정부와 기시다와 반쪽 아베와 일본 시민과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파시즘이죠. 저는 러시아 할 때도 맹꽁이 푸딩을 비판하지 러시아 시민을 거의 비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비판한 적이 있죠.
댐 폭파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죄가 있다. 이런 거에 침묵한다는 것은 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푸틴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중공 경제가 당장 안 망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중공 시민들에게 다 책임 전가하면 중공 은행은 어쨌든 좀비 은행으로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50년짜리를 막 끊어. 얘네들이 인드라 생각을 참고했나? 50년짜리가 뭐야? 그러니까 인드라 연구부채 아이디어가 뭐예요? 50년이 아니라 100년짜리를 끊어라 이거야. 그럼 쭈꽁 경제가 당장 망하지 않거든. 국가의 부채는 늘어날지언정 당장 망하지 않고, 쭈꽁 은행도 대출 끊어버리고 예금 돌려주지 않고 안 주고 그러면 시민들만 죽어나겠죠. 쭈꽁 은행은 보존시키고, 이게 딱 10년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 버틸 수 있어요. 중공 경제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공 시민들은 생 지옥을 맛보겠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공 경제가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미국처럼 할 수가 없다. 누가 중공의 부채를 채권을 사겠냐 이거야. 강매해가지고 중공 기업들에게, 은행들에게 사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공 은행이나 기업이 장사가 돼야지 사지. 그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과 일본, 독일 같은 나라예요. 일본 기업이, 일본 은행과 일본 기업이 좋으니까 일본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채권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본 국채도, 미국 국채도, 미국 기업과 미국 은행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 세계 무역체제에 들어온 쭈꽁 같은 애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쭈꽁의 기업도, 경쟁력 있는 쭈꽁의 기업도 없고 경쟁력 있는 쭈꽁의 은행도 없는데 100년짜리 국채 끊어봐야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지. 그쵸?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기축통화의 역할에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위기가 있을 때 언제 있었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흔들렸어요. 파운드화가 막 흔들렸다고. 그리고 왜 당대 주요한 프리메슨이나 유대 상인들이, 네덜란드가 원래 최초의 중앙은행은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에서 왜 영국으로 왔겠냐고요. 네덜란드가 군사력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영국으로 온 겁니다. 그쵸? 중국은행 군사력으로 보장이 됩니까? 안 돼요. 그쵸? 부채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인싸력도 없어. 이 세 가지, 인드라 볼 때 인드라 강조한 군사력, 인싸력, 과학기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기축통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 쭈꽁이 100년짜리 채권, 인드라가 생각하는 해법이라고 했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 100년짜리 채권 끊으면 됩니다 라고. 어느 나라든 다 100년짜리 국채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게 살만한 돈이 된다. 북한처럼 70년대 발행했다가 여태까지 안 갖고 그런 국채 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되잖아. 망하니까. 똑같다니까. 누가 사? 쭈꽁 현재로 보면 쭈꽁 경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100년짜리 쭈꽁 경제에 국채를 사겠냐? 애국심이 아니면.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애국심이 아니라,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면
여러분 사실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인들은 분명히 얘기할게요. 한국의 좌익파쇼 발전민당만 좌파로 전향만 할 수 있다면 100년짜리 사셔도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국의 좌익파쇼 발전노면, 발전 운전비, 지민이 같은 애들이 있는 한 한국의 100년짜리 국채 사지 말라고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걔네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국힘이 여당이든 상관없어요. 주요 야당이 좌익파시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채 100년짜리 사시면 안 돼. 애국심으로 사시면 안 돼. 대한민국 국채 100년짜리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좌익파쇼 발전민당 해체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아 분명히 얘기했죠. 인류의 미래는 후기 자본주의로는 영구부채 기반이라고. 이 영구부채를 100년짜리를 발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세계 7인국으로 떨어집니다.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만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그냥 정치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국심으로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세요. 한국의 찌라시를 보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얘들이야 그냥 눈먼 장민이죠. 장애인분들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4050이 수꽃통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여기서 뉴스하는 쭈꽁이 이렇게 요즘 그런데요. 쭈꽁이 지금 다 실업장으로 치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한테 임금 삭감, 일자리가 없어서 날리고 그렇게 하니까, 영국, 미국이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10명 중 1명이래! 7명 중 1명이래! 뭐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 얘기가 뉴스가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영국이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500만 명이 영양실조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있어요. 근거가 있냐? 있죠. 근데 그걸 굶어서 영양실조인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정말로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는 게 있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만 먹을 경우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과연 영국과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1000만 명이 영양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일 같은 거 있죠. 미국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한국도 지금 그랬어요. 인들아 옛날에 딸기 좋아했는데 딸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딸기처럼 딸기를 못 먹어.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복숭아나 토마토는 싸니까 좀 먹는데, 뉴욕 시민들은 과일을 못 먹는데 비싸니까 중산층 이상만 먹을 수가 있어. 하층들은 뭘 먹어요? 과일을 대용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겠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거를 뻥튀겨가지고 선동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다. 안 그래요? 이코노믹 익스플레인 제가 뭐 이렇게 지나치게 영국 아무 문제 없어. 영국 아무 문제 없고, 독일도 문제 없고, 쭈꽁도 문제가 없어. 인도나 멕시코, 한국은 문제 많아. 너네 인구 감소잖아. 영국도 감소야. 독일도 감소고. 왜 한국만 감소야? 이런 식으로 이코노미 익스플레이처럼 평가하는 건 저는 너무 지나친 영국 경제나 유럽 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저 이코노미 익스플레이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막 인드라가 트윗산출로 까긴 하지만 까면서 좋아해. 재밌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중국처럼 굶는 것과 영양실조를 구분하지 못한 이런 선동수, 가짜뉴스 물론에도 여러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빈부격차에 대해서 저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 노면이나 운전비 때 한국의 역대 최고의 빈부격차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제일 심해요. 운전비 때가 제일 심했고 두 번째가 발전 노면 때예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희롱 정부 때는 빈부격차 증가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기존의 투입산출의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10년 전에 비해서 최저층과 오늘날 최저층을 비교하면 생활 수준이 월등히 나아졌어요. 네? 최상층이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좀 그래서 빈부격차라는 개념이 재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이 쭈꽁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의외로 북한이나 쭈꽁이라고요. 그런 나라에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이런 데이터 오류들. 그러니까 쭈꽁은 아예 통계 조작하는 거고, 서구나 한국은 통계가 맞는데 이 통계의 어떤 기법 자체가 옛날 19세기식 방법이라니까요. 노동가치설 기반한 뭔가 좀 제대로 된 체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오늘날 빈부격차가 자꾸 커진다라는 걸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자유 파시오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방법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GDP 개념에서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소득 수준도 이렇게 뭔가 다른 식으로 평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빈부격차를 커지면 이제 영국 자유자파로 인정하는 노동당이나 이런 애들이 뭐라면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0,000원씩 줘야 됩니다. 이건 인드라 기본소득제 개념이 아니라 그냥 100,000원씩 줘야 됩니다. 주는 건 나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당장 영국이나 한국이나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정부 재원이 일정하니까 인프라에 투자할 돈을 안 하고 운전비가 그랬거든. 그거 안 하고 그냥 50,000원씩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프라는 언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대한민국 시민이 짊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비가 1,000원, 1,300원. 인도라면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그러는데 1,3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안 하면 교통비가 10,000원이 넘게 돼요. 매달 10,000원씩 받는 거 하고 한 번 매일같이 왔다가 출퇴근하는데 10,000원 내는 거 하고 당장 눈앞에 10,000원 받는 게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전기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투자를 해야 돼요. 운전비 보세요. 투자했으니까 오히려 적자를 받잖아요. 적자 해놓고도 할 걸 안 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니까 인프라 투자할 게 많아요. 지금 한전도 안 했잖아. 운전비 때 뭘 했어? 생생내기만 했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했다고 걔가 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 재정을 망치면 나중에 공기업 민영화 된단 말이에요. 공기업이 적자면 어떻게
러시아처럼 팔아먹을 수밖에 없잖아. 이 얘기를 근로자분들이 똑바로 들으세요. 한국에서 민영화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반정유당 당신들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민영화 반대한다는 그 지도부들 책임이에요. 힘들어 볼 때 한국에서 민영화, 당신들만 없으면 한국에 민영화 될 일이 없어.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입 닥치면 민영화 될 일이 없어. 그리고 당신들이 반정유당 종북 진보당 안 뽑으면, 지지 안 하면 한국에 민영화 될 일이 없어요. 장담할게. 힘들어가. 당신들이 그런 좌익파쇼를 지지하는 한 민영화 될 수 있어요. 한국 공기업들은. 한전, 철도 이런 거나 민영화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적자인데 어떡할 거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민영화돼 시켜서 헐값에. 당신 때문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정미당 때문에 민영화 될 수 있어요. 내 말이 틀려? 팔로 내봐. 이 얘기가 마르코 얘기 아니야. 매크로처럼. 미안합니다. 영국 경제 좀 심각하다. 내가 웬만하면 내 영국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BBC가 요즘 나 BBC 좋아하잖아. 요즘 예, 인도 그 앵커 말에 따르면 BBC가 뭐 성추문에 휩싸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영국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BBC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지. 예, 인드라 자극시키지 말아주세요. BBC. 예, 인드라 자꾸 비벼대면 이런 식으로 안 가. 인드라 까면. 예, 저 지금 현 보수당 총리, 자유우파 수낙 총리 좋아하잖아. 수낙 총리 얼굴 봐서 웬만하면 내가 안 까는데 BBC 똑바로 해요. 예, 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영국 노동당도 좋아합니다. 자유좌파니까. 노동당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는 빚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노동당 정부가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게 아직도 괴롭네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세안이 이제 과거에 공산화, 베트남 그 공산화 진행 도민화 형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이 만들어졌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비동맹, 예, 인드라 국언론에서 정리했죠. 비동맹이라는 것은 빅토 로스차일드가 예, 반미를 위해 만든 떡밥이었다. 이런 것들 두 가지. 한쪽은 반공인데, 예, 아세안을 만든 취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 다른 쪽은 또 비동맹은 반미.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게 아세안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알자리아 방송에서 흥미롭게 이렇게 싱가포르와 베이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찐공이 지금 영향력 있는 데가 나라가 미얀마, 그 다음에 그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렇거든요. 뭐 태국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3개국 정도는 그냥 이협적인 거죠. 그리고 필리핀도 과거에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했던 애가 있었잖아. 그때 친주공이었단 말이야, 나름대로. 걔가 지금 물러나는 바람에 필리핀이 다시 쭈공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다 국권 전략이었기 때문에, 예, 필리핀도 정상화가 되는 거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동남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다 친중했으니까. 예, 과거에, 예, 이든영 전에 2019년 이전에 인드라 강제, 예, 면제부를 내렸잖아. 2019년 이전에 친중한 것은 죄가 아니다. 예, 국유권 친중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친중했던 거, 예, 안 하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는 2018년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인도네시아 나름대로 특집을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뉴스는 이런 거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여기 지금 북한마저도 참석했어. 북한마저도 아세안에. 예,
물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왔고 중공 애들도 왔는데 한국도 오고 북한 애들도 여기 올 만큼 아세안이 가지는 게 인구만으로도 중공의 절반이야. 인도가 없어도 이미 인구가 많도 중공의 절반이 동남아시아예요. 그리고 인드라가 전망했잖아.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로 제일 현재 유망한 데가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에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상극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일본, 부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이랬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세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다루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뭐 해야 되는데 한국 찌라시 이런 거 다룹니까? 안 다루고 완전히 고정되어 건 100년 전 쑥고통 시대야. 국민 등골 빼먹는 국제 뉴스, 국제적 수준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 그러면서 지가 잘난 척해, 아는 척해. 쑥고통이 특징이야. 대원군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가 민비도 그렇고 고종도 그렇고 쑥고통입니다. 이게 현재 4050의 수준이에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좌익 파쇼들이 지금 소통해야 돼. 나는 뭐 국제 뉴스를 잘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깨어나셔야 돼. 대한민국 시민들 지금 깨어나셔야 세계화 돼야 됩니다. 제발 성유여러분 수준만이라도 되세요.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한국인들 깨어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그럼 아세안 뉴스 이런 것 좀 관심 좀 기울이세요. 한국 찌라시들은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안 보면 되잖아. 왜 보면서 비판할 거 없어요. 찌라시 비판 볼 거 안 보면 비판도 안 하잖아. 안 보니까 안 비판하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국제 뉴스 보시면 되잖아. 뭐하러 국내 뉴스를 봐요, 여러분. 안 보면 돼. 깔 것도 없어. 난 안 까잖아, 얘들아는. 안 보면 돼요. 왜 봐요? 어차피 망할 건데. 아무도 안 사잖아. 신문 사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어요? 방송, KBS, MBC 방송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SBS 안 보아. 유튜브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얘네 유튜브에 지금 미쳐가지고 거기에 상단에 지금 배치시려고 애를 쓰는 거지. 안 보면 돼요, 여러분. 전 유튜브에서도 안 봐. 왜 봐, 여러분? 안 보시면 돼. 좀 관심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년 전 뉴스 안 봅니다. 수준 낮아서 그렇고 제 안구정학 때문에 안 봅니다. 제 78대 22%의 수골통 본성을 자극할까봐, 어두우면 22%의 수골통 파시즘을 자극할까봐, 내 안에 파시즘을 자극할까봐 한국 국내 찌라시 안 봅니다. 비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분 쉬었다.